네, 반갑습니다. 입지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2022년 한 해 분양 예정인 아파트 중 주목할 만한 단지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현재 대구는 미분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청약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단지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미분양 속 흙탕물에서 진주를 발견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단지는 바로 상인 센트럴 자이입니다. 상인 센트럴 자이는 송현 주공 재건축으로 많이 알려진 곳이죠. 상센자는 호객노노 기준 대구광역시 일간 방문자 1위를 기록할 만큼 대구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우선 상센자의 장점은 학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 부동산에서는 학군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만큼 수성구 다음으로 가는 달서구, 그 중에서도 월성 상인의 학군은 매력적입니다. 월성동은 새롭게 형성된 주거 단지이다 보니 신축들이 많았고 상인동을 포함한 주변에서의 인구 유입이 많았습니다. 그 수요에 맞게 초등학교도 많이 생기고 자연스레 인프라도 좋아지게 됩니다. 학원가 규모를 보면 월성동 핵심 상권인 조합로에 학원들이 대거 몰려있죠. 상인 내거리가 그 다음 학원가가 되는데 상센자가 들어오면 조금 더 활력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구쪽 위지인 상인 내거리 쪽에 상센자가 들어오게 되면 중고등학교 이상 수요층에 큰 메리트가 됩니다. 상센자는 학군의 장점뿐 아니라 흔히 말하는 부역대 신평초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자이로 최상권이며 상인역 월촌역의 더블 역세권, 1600세대 대단지, 그리고 신축입니다. 약간의 경사는 있지만 이 정도면 평지로 봐야겠죠. 그리고 초품화는 아니지만 바로 옆에 초등, 중학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과 주변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고 바로 뒤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상센자는 전체 1600세대급의 일반 분양은 500세대가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대형 평수는 조합원들이 모두 선점한 상태이고 일반 분양 물량은 전용 84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많은 분들이 기다린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분양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목할 단지는 두류역 자이입니다. 두류역 자이는 두류 내거리에 위치하는 단지로 지상 49층 실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가 1300세대이며 오피스텔이 86세대입니다. 오피스텔은 지난해 11월 미리 분양을 했었는데 6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전국구 묻지마 투자들도 많았고요. 관심도가 있는 단지구나 정도로 판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두류역 자이는 서구에서 월간 방문자 1위입니다. 역시 서구에서는 대장자리라고 할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것이죠. 반면에 서구라는 지리적 제약 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류 내거리에 위치하여 건너편 두류공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이지만 주소는 서구 내당동이라는 점이죠. 대구에서 아직은 서구에 낙후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대구역 개통과 두류 자이의 입주로 서구의 인식이 점차 바뀌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류역 자이는 대구에서 척추 역할을 하는 2호선, 그 중에서도 앞으로 대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두류역의 초역세권입니다. 두류역은 추후 4호선 순환선으로 더블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이며 인근으로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의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두류공원과 이월드를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고 조망이 나오는 앞동, 특히 고층은 83타워 전망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류공원 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 광장을 만든다고 하니 추가 호재로 볼 수 있겠죠. 주변으로 이편안과 두류 스타일스 등 신축들도 들어서기 때문에 두류 내거리의 모습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살펴볼 주목할 단지는 명덕 이편안입니다. 방금 살펴본 두류역 자이가 달서구 같은 서구라면 명덕 이편안은 중구 같은 남구입니다. 길 하나를 두고 위쪽으로는 중구, 아래쪽으로는 남구인데 이 명덕지구에 이편안이 위치하게 됩니다.
명덕 이편하는 전체 1700세대가량의 대단지로 일반 분양은 1000세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대형 평수는 조합원 물량으로 빠지고 일반 분양은 전용 8사까지일 듯합니다. 그렇더라도 남구 대장급 입지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덕 이편하는 1호선, 3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이지만 반월당 시내와도 가깝기 때문에 시내 접근성 또한 좋은 위치입니다. 길 건너 대봉동도 많은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구는 현충로역과 영대병원역 사이에 개발이 진행 중인데 상대적으로 중심지와 멀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명덕 이편하는 중심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남구이며 교통도 좋고 학군시설도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선호되는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근에 경북여고와 교대가 있고 예술 명문인 경북예고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와 대단지의 요건 또한 충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목할 단지는 죽전역 힐스테이트입니다. 죽전역 힐스는 현재 달서구 대장인 죽전 내거리 빌리브 스카이 남쪽에 진행되는 단지입니다. 빌리브 스카이만 들어도 그 느낌이 오시죠? 빌리브 스카이는 비수성구 대장급 입지이기 때문에 이에 남쪽으로 붙어서 들어오는 자리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빌리브보다 선호되는 브랜드의 남쪽 조망이 열려있는 측면은 더욱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지하철역과 붙어있는 빌리브보다는 교통 측면이 열세이지만 이 정도면 거의 같은 입지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죽전 힐스는 총 415세대 아파트 2동과 62세대 오피스텔 1동으로 최고 49층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빌리브는 102동과 103동에서 조망 간섭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리브의 최근 시세 때문에 죽전 힐스의 분양가도 사악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만한 입지지 하면서 결국에는 시장의 납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죽전 내거리는 이미 대구 사람들은 웬만큼 알 수 있을 정도로 핫한 곳이죠. 달구벌대로 2호선 라인이기도 하고 북쪽으로는 바로 서대구역 KTX 호재, 남쪽으로는 중심 상업지역 고층 라인 신축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달서구나 서구에서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수요들이 이곳을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구의 큰 산업단지인 성서 산단의 임직원들은 인프라와 교육 환경이 좋은 월성 상인 쪽이나 교통과 시내 접근성이 좋은 죽전 쪽으로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볼리 쪽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데 죽전 내거리의 핵심 위치의 분양 결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단지는 대구역 자이더스타입니다. 대구역 자이더스타는 대구역에서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있는 단지입니다. 북구 대장을 노려볼 만한 자리이니만큼 북구 월간 방문자 1위 현장입니다. 대구역 자이더스타는 북구 칠성동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은 노후되어 있고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구역 주변은 24년 이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역에 대구권 광역철도가 정차합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구미와 경산을 잇는 광역교통철도로 대구 주변 도시들을 마치 지하철을 이용하듯 편하고 빠르게 이동하게 해줍니다. 현재는 구미와 경산을 잇지만 추후에 다른 지역까지 점차 범위를 넓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KTX를 타기 위해 동대구역이나 서대구역에 내리게 되고 대구 시내를 방문하기 위해 대구역에 내리게 되겠죠. 그렇게 대구역은 관광이나 업무를 위해 대구 시내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관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역 주변으로 대구역 자이더스타를 포함하여 빌리브, 힐스테이트, 태평 라이프 재건축 등 신축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역 자이더스타는 3개동 424세대로 세대가 크지는 않지만 대구역 초역세권, 브랜드, 초고층 신축, 그리고 시내와 백화점, 대구 콘서트 하우스 등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초등학교가 옥산초 배정으로 다소 멀다는 단점은 있으나 학군으로 가는 입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역 자이더스타는 작년 9월 높은 경쟁률로 오피스텔 청약을 마쳤고 이제 3월에 아파트 청약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할 단지는 MBC 더샵입니다. 위치는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MBC 내거리, MBC 부지에 들어오는 더샵입니다. 우선 입지만 놓고 봤을 때 MBC 내거리는 미래가 상당히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우선 엑스코선이 정차 예정인 곳으로 여기 없던 곳에서 여기 있는 곳으로 바뀌는 입지입니다. 그리고 길 건너는 동구이지만 수성구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하여 수동구의 대장인 디어엘로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센트럴 화성 파크드림도 작은 세대지만 분양에 선방을 했습니다. 다시 길 건너 수성구 범호동에 위치하게 되는 MBC 더샵은 범호동 1번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범호동 첫 번째 주소에 산다는 느낌은 어떨까요? 그리고 MBC 더샵은 대형 평수 위주의 고급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아주 나이스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범호동 코너 자리에 대형 평수의 고급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범어 두산 위브였습니다. 범어 두산 위브보다 세대수는 작지만 비슷한 점이 있죠. 학군지 초근접은 아니지만 위치와 대형 평수, 뽀대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범어 내거리보다 더 나은 입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범어 내거리와 동대구역을 이어주는 핵심 라인으로 거듭날 MBC 내거리와 더샵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MBC 더샵은 아파트 600세대, 오피스텔 150세대가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샵 홈페이지에서는 오피스텔을 먼저 분양할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보다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2년 대구 부동산 청약 중 주목할 만한 단지들만 추려서 살펴봤는데요. 대구 부동산 청약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하지만 오늘 살펴본 단지들은 입지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들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청약을 진행하면 입주는 25년이나 26년이 될 텐데 물량이 부담되는 시기는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살펴본 단지 중 대구역 자이더스타는 3월에 진행한다고 공지가 되었으나 다른 단지들은 상황에 따라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단지들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기회는 지나고 나서야 아는 것이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입지의 비밀 카페를 리뉴얼 중입니다. 한 번씩 들러주셔서 필요한 정보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